그 다음에 선행학습이 교육하는 말씀처럼 아무런 이익이 안 되는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왜 학부모들이 설득하지 못합니까? 아, 이게요? 학부모들이 이게 할 필요 없다고 안 하게 만들어야죠. 왜 교육당국에서 설득을 보시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선행학습을 안 하면 90점을 맞고 선행학습을 하면 100점을 맞는다는 학부모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있어요. 백해무익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서부터 결국 그 100점을 맞아야 할 이유가 뭔지가 이제 궁금한 건데 사실 90점도 엄청나게 높은 점수 아닙니까? 저는 평생 90점 맞은 시험도 몇 개나 있을 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0점에 누구도 만족하지 않아서 학원을 내본단 말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 뒤에는 물론 학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 학부모 개인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구조가 있죠. 불안 경제가 있는 것이고 비정규직 경제가 있는 것이고 학벌 사회가 있는 것이고 서열화된 대학 체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맞게 지나치게 고난도로 출제되는 대학 입시 제도가 있고 지나치게 복잡한 대학 입시 제도가 있고 또 지나치게 고난도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같은 게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 해, 두 해 정도가 모든 학년에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웬만해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부모들도 가르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으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바로잡는 노력이 있을 때만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하기 제일 좋은 때가 지금같이 대선이 있고 총선이 있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해니까 평소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평소에는 개인으로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선거철이 되면 얼마든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바꾸는구나 싶지 않아요? 이 선거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새롭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구조,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좋은 기회죠. 제가 하나만 끼어들게 하고 물어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러분들 오늘 뉴스를 접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을 하다가 접했습니다만 접하셨죠? 오늘 김상돈 경기도 교육감이 오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제를 전면 폐지 내지 전면 혁신을 해서 통합 고등 기초대학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아니 보도 안 보셨어요 혹시? 제 비서실 기능 및 대선 조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나는 그걸 탑으로 올려놓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 양반 얘기는 오늘 나온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도 만족하지 않고 학교도 만족하지 않고 비용은 많이 들고 왜 이런 입시제도에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이거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교사도 보람있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보람을 찾고 아이들도 즐겁고 또 그냥 학교만 졸업하는 버리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최적화된 정말 달라붙는 교육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특히 대학 입시제도 때문에 초중고 교육이 다 목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초중고가 대학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혹시 아시고 계실 걸로 생각했는데 모르신 것 같은데 그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얘기는 요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바꿔서가 아니라 맞물려 있는 토양이나 인성이나 의식이나 이런 걸 바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를 준다고 해도 그것이 저시슈테르 얘기처럼 이게 녹아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결국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 없이
공교육 정상화, 교육 민주화가 없고요. 또 지금 교육 정상화, 교육 민주화를 하지 않고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커서 만들 세상이 좀 더 실질적인 민주주의, 좀 더 강화된 민주주의, 좀 더 인간적 시장경제의 모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은 교육 논리론만, 그러니까 교육 내적인 요인만 들여다봐서는 안 되죠. 교육은 사회의 종속 변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와 교육 내부적인 노력, 변화 노력이 함께 가야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번 그 대선 연령을 맞이해서 아마 김상훈 교육감께서 이런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뭐든지 꺼내놓고 공론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선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기회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회는 그 합의의 토대 위에서 현실 제약 조건이 허락하는 것만큼, 극복 의지가 허락하는 것만큼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뀌는 걸 보면서 더 많은 바꿀 의지들이 생산되고 이른바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상호 선생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들도 평가를 많이 보도가 안 되긴 안 돼서 접하시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예, 워낙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업무 중간중간에 그거는 알죠. 보고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아닌지 몰라도 제가 원래 그런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신다고 제가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한 두세 분 남아 있고요. 남혜원님은 아까 처음에 김명아 씨가 질문을 해가지고 맥이 좀 빠졌다. 앞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분노를 다스리는 법 이건데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구이 도시의 나비오라고 합니다.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억울하게, 그러니까 수감 생활 하셨으니까 이제 거기서 느끼셨던 억울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화를 참는 법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편집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간담회에서 감옥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안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김미아 씨가 하시는 바람에 그 질문은 다 들은 걸 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에 안철수 원장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지금 이 사회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자살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자살률은 현재 우리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나타내는 거고, 출산율은 앞으로의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이제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질문 드리면, 그건 사실 대권수한테 드려야 되는 질문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면, 교육적으로 자살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하고, 물론 이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여성가족부 이런 데서 해야겠지만, 교육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어떤 가족의 소중함이나 이런 거를 알아야지 어떤 출산율에 대해서 희망하는 바가 생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발력 있는 질문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학생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등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 성인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그러나 성인들과 달라서 아이들까지 1등이라는 건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했으면, 얼마나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꽃다운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 자살률은 우리가 정말 낮춰야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으로 가야 돼요. 아이들 중심 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되게 아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때는 부모의 기대, 주변의 기대에 맞추지 못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스스로에 대한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공교육의 혁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여기 몸에 배야 되고요. 그쪽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끼리 협동성과 사회성을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저 학교에 있는 전 시간을 통해서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회성, 협동성으로 대표되는 인성을 수업 시간 따로, 인성 따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은 선생님과 아이의 관계를 통해서 존중과 배려의 인성이 흘러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아이들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약한 아이,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이가 저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낄 때, 눈으로 볼 때, 가슴으로 확인할 때 아이들은 성장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때 비로소 굉장히 안온한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교실로 바꿔내야죠. 그래서 공교육 혁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질문이 뭐였죠? 출산율에 관한 건데. 출산율. 출산율은 이거예요. 애 왜 안 낳습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너무 비용이 드니까 안 나는 거거든요. 애 키우기 너무 어렵고 결국 보육과 교육 문제인데요. 보육과 교육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국가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육과 교육에서만큼은 OECD 1등 국가로 만들겠다.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창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가슴에 멍을 안 들이게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 가장 밝게 자랄 거예요. 가장 좋은 시설에서, 가장 좋은 여건 속에서, 가장 차별 없이 아이들이 삶의 아주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삶의 기술, 문예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익히고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발표 토론, 조정 타협의 기법들을, 또 자기 분노 조절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이 커서 만들 우리 국가공동체, 우리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아이들 낳지 말라도 낳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 꺼려하는 이유는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를 포함해서 교육비 안 쏟아붓고서는 아이 제대로 못 키운다는 생각 때문이니까 공교육을 혁신해서, 특히 대입제도를 포함해서 공교육을 혁신해서 사교육비 들지 않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만들고, 가계 부담 공교육비를 완전히 없애줘야죠.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초중고, 유초중고만큼은 전혀 부담 안 느끼고 아이들 키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왜 출산율이 안 높아지겠어요? 이렇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연결해서 한번 줄게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말 참 학교도 즐겁고, 아이도 즐겁고, 우리 가정도 즐겁고, 사회가 즐겁고, 그런 좋은 이상 폼이 있는데, 그 가장 근접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좋은 포맷이 있는데 그걸 안 취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는 도대체. 그건 뭐 제가 일인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교육정책이 가장 우수한 대통령은 누구예요? 여야 떠나서 그냥 정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그것도 이렇게 답변드리려고요. 사실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 그러니까 저를 이제 다들 진보교육관과 부르시니까 드린 말씀인데 진보교육감이 등장함으로써 그 전에 누구도 갖지 못했던 공교육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갖게 된 거죠. 이것이 교육정책을 탄탄하게, 대안적 교육정책을 탄탄하게, 진보적 교육정책을 탄탄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그 6명의 교육감들이, 진보교육감들이 2013년 체제에서 공교육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아마 한 달 안에 발표할 시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 많은 대선 후보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교육이 그렇게 바뀌겠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견인찬 옷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며칠 전에도 6분 모여서 공중각에서 놀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보는 애들이니까. 그러셨구나. 평소에도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서로 힘도 되어주고 또 좋은 정책도 공유하고 할 텐데 어떤 정기적인 채널이 있나요? 교수님이?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워낙들 바쁘고 또 산지사방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난다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데요. 다만 2달에 한 번 정도씩 교육감 협의회가 열려요. 그러면 16명, 지금은 17명입니다. 최종 집까지 포함해서. 이 교육감들이 다 모여서 현안들을 토론하는데 그때 이제 6명이 뒤풀이 따로 만납니까? 아니에요. 뒤풀이를 같이 하는데 어떻게든지 여간 1시간이라도 봐요. 아니 꼭 따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그 6명 빼고 나머지 11명은 통통 말이 안 통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직선 교육감들이기 때문에 다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직선 교육감 시대는요 다루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과거에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 가족들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일반 시민, 학부모, 그의 기대나 요구를 그 교육가족,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요구와 기대에 못지않게 더 나아가서 진보교육감들은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도 당당하게 교육 주체 하나로 꼭 필요한 요구와 기대로 이렇게 격상시켜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변화들을 일으키는데 다만 좀 다르죠. 그분들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건 아니고 교육 자치권을 확대하려는 마음에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화된 교육 의제에서는 100% 발리드만요. 그러니까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2차로 따로 만나는 것만 알았어요, 그래.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뭐 차라도 한 잔 마십니다. 얼른 하나만 여쭙고 또 다른 분들 제가 다른 분들이 좀 아주 시험에서도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마치 대원군이 집권해서 전국의 서울을 철폐했듯이 혁명이죠. 특히 유교 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전부 물론 대원군이 서울 철폐를 해도 도산 서울이랑 몇 개는 철폐 안 했습니다. 그것이 예외는 있다고 전제하되 우리나라에는 학원을 다 문 닫게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는 서울시 교육관의 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든지 국민적인 총익이 모아졌을 때 그 독재자의 독재 권력의 전형이 아니라 어떤 왜 이것 때문에 많은 사회에 혹시 만하게 거론이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학원을 다 철폐하면 생각합니까 혹시? 아니 근데 학원을 번창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경쟁 구조거든요. 그것도 일부 있겠죠. 경쟁 많잖아요. 교육 때문에
학원이 있는 것이니까 경쟁 교육을 다스리면 학원은 저절로 그러네요.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럼 공교육 내시하면 되겠네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경쟁 교육이라는 건 이제 입시 경쟁 교육이니까요. 입시 부분을 완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가 소질 있는 적성에 몰입하는 것이 공부의 으뜸이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이 분야로 나가더라도 차별의 대상이나 그런 경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존중받으면,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걸 해야지 학원을 그야말로 눈 닫게 하는 것은 뭐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폭력입니까? 아니 그 전에 환부만 도려내는 아니 환부가 아니라 대중요법에 지나지 않겠죠. 근데요, 이론적으로 그런 말씀 일리가 충분히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 사기일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오늘 낸다고 하니까 물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네. 학원이 이제 좀 노방이 없으면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그런 대정요법을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100년 가치는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곧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환부는 의사도 외과인 수술은 환부는 잘 아니잖아요. 살이 대성 환부가 있고 고루도로 인해서 몸 전체를 병들게 하는 게 있다면 의사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필요할 때 잘라내는 것이죠. 이게 논란의 핵심은 아닙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참고로. 네. 자고는 그렇게는 안 된다. 아이 그럼요. 그거 지금 80만 명 이상, 거의 1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정말 거대 산업인데요. 지금 이건 이제 원인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 원인을 근치를 해야지 증상만 가지고 다룰 일은 아니라서. 근치를 하면은 이제 지금 과도한 학원들의 사교육 문화는 근치를 통해서 좀 원인을 해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거나 해서 저절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불필요한 선행학습, 불필요한 아이들 마치 이제 학원이 다 놀이터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친구가 있으니까. 보육 기능이죠. 그렇죠. 돌봄 기능. 그래. 아이들 사교 기능, 다목적 작용을 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네요. 부모가 죽어나지고. 그래서 부모가 죽어나지고. 거기에 계속 들어가고요. 제 질문이 무익하지는 않았죠. 그 질문들. 저는 사실 아이들 다 키웠던 학원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우리 아이가 또 커서 또 부모가 되잖아요. 저 다닐 때는 학원에 대구에 영어 고3 때 영어 학원 한번 다니기 전에 학원이 끝입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는 학원이 없긴 합니다만은 지금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금 학원의 문제점은 이제 선행학습 학원이라는 데 있는 거거든요. 저는 선행학습 공장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면 졸업할 때까지 못 나와요. 내려오질 못합니다. 브랜드 마케팅으로 막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오죽하면 선행학습 금지법안이 다 나왔겠습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아마 19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